윤석열은 이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부터 온갖 거짓말과 꼼수를 다 부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더니 구속도 무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공수처에서 역대급 공세가 터졌습니다. 대학생들까지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면서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나아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더는 선택지가 없다. 조속한 구속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름, 직업, 주소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까지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며 오늘은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체포 적부심까지 신청하며 끝까지 어깃장을 놓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 정말 추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체포당하고도 출석했다고 국민들을 향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숙에는 오늘도 오전 신문은 거부했다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겨우 말 한마디를 언급했다. 사자성어로 된장찌개였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서한을 남겼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정과 왜곡, 인지부조화뿐이었다며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실질적 수사와 신변 조치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일각의 김건희 체포 주장에 대해 과거 관례는 부부, 자식은 함께 구속하지 않았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그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더 많은 비리가 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은 김건희 아니냐,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에 대해 내란 연루 말고도 피해 혐의가 수십 가지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하든 출국 금지를 하든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은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이름,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조차 응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조사도 모두 거부했고 17일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점심으로 도시락을 받았으며 저녁으로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을 기재했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는 150쪽 분량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 같은 경우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 경찰 등 공조본이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왔다며 경찰과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서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피의자 4명의 신문조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에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정치활동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동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으며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점거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가량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소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문제 삼아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그에게 재조사를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진술거부권 행사는 구속영장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은 구속영장 심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심사 결과는 즉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성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지난 13일 몇몇 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지만 과연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윤석열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기적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날 국민의힘 의원 33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고 그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인 윤 대통령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가 하면 통곡했다는 말에 대해 그분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두둔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엎드려서 통곡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다며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 지지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것을 두고는 김문수 같은 분이 1등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태극기 부대 등 극렬 세력들이 여론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느슨하게 이완돼 정치 혐오 내지는 피로감에 젖어있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62쪽 분량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비롯됐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이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임되면서 문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이 이재명 대표가 무섭긴 한가 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 김건희 특검이 턱 끝까지 밀고 들어오니 윤석열은 자포자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최후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